요걸 처음에 내가 그림을 처음 그리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 얘를 눌러주시면 되고, 자, 오픈 파일이라는 것은 기존에 작업했던 거,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렸던 거, 뭐 그런 것들을 내가, 그러니까 CAD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열고자 할 때는 요걸 선택해서 그 파일을 선택해서 여기서 선택해서 찾아서 그걸 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냥 쓸 거니까 자, 요걸 누를게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떠요. 자,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자, 맨 위에 메뉴가 하나 있어요. 글씨 메뉴가. 자, 탭 메뉴라고 해서 자, 요거를 선택을 하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메뉴, 아이콘 메뉴들이 쭉 떠요. 자,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리본 메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쭉 뜨는데 자, 제가 수업을 하는데 자, 여기에 있는 아이콘 명령어를 가지고 수업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몇 가지 명령어를 빼고는. 왜냐면 여기에 있는 아이콘 명령어들은 아쉽게도 버전이 달라지면 모양이나 생김새가 달라져요. 기능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걸 갖고서 한참 막 설명했는데 다른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가면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아이콘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CAD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명령어를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명령어를 외운다는 의미도 있고 해서 자, 여기 맨 밑에 보면 이런 창이 하나 있거든요. 자, 명령어 입력 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수업을 할 때 되도록이면 여기다 명령어를 입력해서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아이콘 여기 눌러서 나 이렇게 쓰겠다?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수업을 그렇게 안 한다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메뉴들을 뭐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선택하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 자, 이런 메뉴들이 나와요. 근데 자, 이 모양이나 위치들이 버전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 그거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항상 똑같은 데 있는 건 아니다. 자, 그다음에 요 가운데 저 여기 이렇게 가로 세로로 줄무늬가 있는 가운데 여기 부분, 까만 부분. 자, 여기가 그림을 그리는 공간이에요. 여기서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손으로 그림을 그릴 때 종이에다 그리죠. 그러니까 여기가 일종의 종이에요. 여기가 종이에요. 자, 여기를 벗어나서 여기나 뭐 이런 데는 그림이 안 그려져요. 딱 여기 안에서만 그려져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그릴 때는 항상 여기서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아까 명령어 입력 창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자,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얘를 제가 이렇게 위로 올려놓을게요. 이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주의하실 거 저처럼 움직이시다가 자, 요 X 표시 요거 있죠? 요거 누르면 요거 꺼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는 요 앞에 부분, 요 앞에 부분을 선택해야지 실수로 요 X 표시 누르면 꺼져버려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요거를 조금 제가 느릴게요. 느리면 자, 여기가 있고 요런 부분이 더 생겨요. 자, 여기가 명령어 입력하는 곳이고요. 명령어 입력창. 그래서 소위 커맨드 라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자, 그다음에 여기 부분은 뭐냐면 내가 지금 CAD를 실행해서 앞으로 내가 무언가를 쓰면 여기에 계속 그러니까 일종의 히스토리처럼 여기에 뭐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명령어를 어떤 거 썼고 뭐 썼고 수치를 어떻게 기입했고 그런 게 여기 쭉 계속 나타나요. CAD를 끄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작업한 작업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저거는 안 돼요. 포토샵처럼 자 내가 명령어 쭉 쓴 거 나왔는데 히스토리로 이거 선택하면 얘가 일로 올라가고 거꾸로 가고 그건 안 돼요. 포토샵 같이 히스토리 기능은 아니에요. 단지 그냥 내가 작업한 상황을 보여주는 상황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히스토리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우리가 CAD를 저랑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명령어를 이것저것 많이 공부를 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그리고 한 달, 두 달만 안 하면 다 까먹어요. 싹 까먹어요. 그리고 다시 한 두 달 있다가 CAD를 해야지 그러고 키면은 뭔가 한 거는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명령어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고 이제 난감해지고 암담해져요. 그렇다고 그때마다 학원을 올 수는 없죠. 비싼 돈 내고. 자, 그래서 CAD를 공부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명령어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다 쓴다. 이 명령어를 어떻게 쓰는지 까먹었어. 아니면 잘 모르겠어. 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CAD는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기능이 추가되거나 새로운 명령어들이 추가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계속 기능이 추가되거나 명령어가 새로 나올 때마다 그걸 배우려고 또 학원을 온다? 자, 그것도 너무 무모한 짓이죠. CAD를 쓸 줄 아는데 그 몇 가지 배우기 위해서. 자, 그래서 CAD를 어느 정도 공부하신 경우 하시고 나서 자, 내가 뭔가를 잊어버렸다. 아니면 내 새로운 버전을 쓰는데 기능이 추가된 명령어가 있다. 아니면 기능이 추가된 어떤 기능이 있다. 추가된 기능이 있다. 그런 거를 자, 혼자 공부하고자 할 때 공부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도 돼요. 자, 뭐냐? 우리가 자, CAD를 잠깐 떠나서 우리가 전 국민이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게 있죠. 갓난 아이들 빼고 초등학생부터 다 갖고 있는 거. 자, 이거 많은 사람은 두 대, 세 대씩 갖고 있어요. 엄청나게. 자, 이거 하나씩은 다 갖고 있어요. 전 국민이. 근데 이것 중에서 여기에 중에서 엄청나게 몰두하는 거가 하나 있죠. 프로그램 중에서. 자, 핸드폰에서 얼마 전에 대란도 일어났어요. 카카오 대란. 카톡. 안 되면 사람들 그 금단 증상이 일어나잖아요. 자, 카톡을 거의 몰두를 해서 많이들 써요. 그 카톡이 뭐 하는 기능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카톡이란 게? 쉽게 카톡이란 것은 그냥 채팅하는 거예요. 채팅이라는 걸 하는 건데 채팅이란 것은 그러니까 나와 떨어져 있는 사람이 옛날에는 그걸 이제 채팅이라는 걸 컴퓨터로 많이 썼는데 그게 이제 핸드폰으로 온 것뿐인데 채팅이라는 원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나와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건데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문자로 내가 뭔가를 해서 걔한테 보내면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답을 하거나 또 물음이 있으면 또 보내고 해서 왔다 갔다 대화로 문자로서 주고받는 그런 게 채팅이에요. 자, CAD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이 CAD라는 프로그램하고 나하고 채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내가 얘한테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거야. 그게 CAD의 명령어예요. 자, 우리가 오늘 할 게 뭐냐면 선 그리기, 라인 명령을 할 거거든요. 자, 나 선 그리기 할 거다고 라인이란 명령을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얘를 전달할 때는 어떻게? 키보드에서 엔터 키를 눌러주면 되죠. 자, 똑같이 채팅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 명령어를 얘한테 전달했어요. CAD한테 나 선 그리기 할래. 라고 얘한테 얘기를 하니까 CAD가 네가 선 그리기를 할 건 알았는데 그럼 자, first point 첫 번째 점 선 그리기를 하는 건 알았는데 어디서부터 그릴래? 라고 얘가 물어봤어. 그럼 요거에 대한 여기에다가 얘가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을 내가 해줘요. 뭔가를 어쨌든 뭔가를 해주면 돼. 자, 여기다 마우스로 해줬어. 그러고 나니까 넥스트 포인트. 첫 점은 거기서 할래? 그럼 그 다음 점은 어디로 할래? 다음 점은 어디로 할래? 여기로 할래.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려줘요. 그러니까 얘가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면 나머지는 얘가 알아서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러니까
자, 내가 어떤 명령어를 쓰는 방법을 잊어버렸다.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아니면 새로운 명령어가 추가됐다. 그러면 일단 무작정 여기다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명령어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나 아니면 그 명령어를 어떻게 쓰라고 여기에 뭔가가 나와요. 그럼 그대로 차근차근히 몇 번 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아쉽게도 100%는 아니라 한 5%, 10%는 좀 생뚱맞은 명령어들이 있어요. 여기서 물어보는 대로 해도 이상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좀 공부를 하실 수밖에, 따로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저도 어떤 명령어가 새로 나왔다 그러면 저도 일단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도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어디를 등록해서 뭐 배우러 갈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캐드가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은 그런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할 때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차근차근. 자, 대부분 제일 안 좋은 습관이 뭐냐 하면 자, 캐드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을 다 공부하실 때 제일 안 좋은 습관이 뭐냐 하면 외우는 거예요. 자, 이거 누른 다음에 이거 누른 다음에 이거 누른 다음에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된다. 자, 외우면 완벽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하나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몇십 개, 몇백 배를 외워야 돼요. 뭔가를 프로그램을 쓰려면. 포토샵을 하건 아래 한거라건 뭐를 하건 간에. 그러면 그 중에서 자, 하나, 둘, 셋, 네 번, 네 단계를 거쳐야지 뭐가 나온다. 그 중에 자, 몇백 개 중에 그 방식을 세 번째 단계를 잊어버렸어.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다음에 네 번째를 못 가요. 세 번째 단계를 잊어버리면. 그걸 내가 외웠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럼 그 명령어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제일 안 좋은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뭔가를 물어볼 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죠. 이거 다음에 뭐 눌러야 돼요? 그럼 저는 모르죠. 지금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는데 뭘 눌러야 되는지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공부하는 방법 중에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외우는 거. 그러니까 외워야 될 건 맞아요. 외우는 건 맞는데 외워야 될 건 캐드의 명령어는 외우셔야 돼요. 명령어 외우고 나머지는 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차근차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왜 이렇게 써야 되고 이걸 쓸 때는 이렇게 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지 조금 늦더라도 이걸 외워버리면 처음에는 되게 잘 돼요. 굉장히 빨라요. 외우니까.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이렇게 된다. 그게 몇 개 없을 때는 외워지죠.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서 이제 10개, 20개, 30개 되면 초반에 외웠던 거는 점점 삭제가 되고 나중에 외운 것만 점점 기억이 나고 그러면 끝날 때쯤 되면 맨 마지막에 한 것만 기억이 나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난감한 거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뭔가 물어보면 대답은 해요. 이거라는 거. 근데 해보라 그러면 못해요. 그 제일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게. 아는 건 맞는데 하지는 못한다.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뭐니?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예 물어봐서 대답도 못하면 모르는 게 맞는데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데 해보라 그러면 못해. 그게 제일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러신 분들이 이제 공부를 다시 하려고 재수강을 하고 뭘 하잖아요. 그럼 설명을 들으면 다 아는 거니까 자주 빠져요. 아, 저거 아는 거? 아는 거? 그리고 자주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못해요. 그러니까 재수강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단점이 그거예요. 내가 아는 거니까 아, 대충 들어도 된다, 안 들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정말 본인이 힘들어요. 본인이 힘들어. 본인이 답답하죠. 분명히 나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뭘 해보고 싶은데 되지는 않아.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 그게 제일 난감하고 제일 아주 그냥 이제 소위 미치는 거죠. 본인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순서를 외우지 말라는 거. 순서는 외우지 마세요. 명령어 스페링하고 명령어는 외우세요. 그건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서는 외우지 마세요. 왜냐면 방법은 그 명령어를 쓰는 사람에 따라서 방법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는 한 가지 방법일 때만 순서를 외우는 거지, 방법이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쓰는 사람이 알아서 그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해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두 가지, 아,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를 알려드리는 거지,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써라라고 알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려드리면 더 쉽고 더 빠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건 절대로 순서는 외우지 마시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재미없는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리에서 공유 폴더라는 게 있어요. 공유 폴더라는 곳에 들어가면 제가 11시 캐드라고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뭐 필요한 자료나 예제들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거 보시고 쓰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카피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요 공유 폴더 들어가실 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제가 날짜별로 이제 드릴 건데,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예제를 그리고 뭔가 연습을 하다가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학원 컴퓨터에다 저장을 해놓고 가시면 내일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컴퓨터는 컴퓨터를 껐다가 키면 초기화가 돼요. 여기에 뭐가 저장이 되거나 새로 설치가 된 게 있으면 싹 초기화가 돼서 원래 처음 상태로 되돌려놔요. 초기화 프로그램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학원에서. 그래서 여기서 저장을 하시면 저장을 하신 거를 꼭 백업을 하세요. USB로 가져가시건 메일로 가져가시건 꼭 백업을 하세요. 여기다 그냥 두고 와서 내일 마저 해야지 보면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다가는 절대로 저장을 해놓고 가지 마세요. 저장을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컴퓨터 끄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컴퓨터를 끄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다 저장을 해놓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백업을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첫날이니까 최대한 천천히 조금 나갈 거예요. 자, 오늘 명령어는 라인이란 명령어를 할 거예요. 라인은 선 그리기를 해주는 명령이에요. 캐드에서. 자, 일단 제일 기본 선 그리기, 원 그리기, 호 그리기를 할 거니까 며칠 동안. 자, 그 중에 첫 번째 선을 그리는 명령어를 할 거예요. 자, 선을 그리는 명령을 할 건데, 자, 선 중에서도 직선 그리기라고 얘기할게요. 자, 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직선과 곡선이 있는데, 라인이라는 명령어로는 곡선은 못 그려요. 무조건 직선만 그려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 직선의 정의가 뭘까요? 자, 직선을 뭘 직선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자, 이런 뭔가에 대한 정의로 들어가면 재미없는 게 뭐냐면 이제 수학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수학에서 이 직선의 정의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직선이에요. 근데 얘는 수학적인 정의고 아주 너무 세밀한 정의예요. 자, 캐디에서는 이렇게까지는 필요가 없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조금 더 넓은 상태로 확인을 한다면 자, 하나의 점이 있고 자, 또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두 개의 점을 최단거리로 연결해 준 것이 직선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직선은 점 두 개만 알면 그릴 수가 있는 거네요.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자, 라인은 직선 그리기를 하는 건데 그리는 방법은 두 점을 선택해 주면 돼요. 어느 점인지는 이제 차후에 쓸 거고, 자, 내가 어떤 원하는 정확한 점이 있다 그러면 두 점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주면 자, 나오는 게 그래서 여기 first point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 점, 첫 점. 자, 어디서부터 할 거냐? 자, 포인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는 전부 다 점이라는 걸 나타내요. 점. 점이라는 것은 CAD에서는 좌표로 표현을 해줘요. 좌표로 점을 표현해요. 좌표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자, 이 좌표 쓰는 방법을 이제 좀 이따 할 건데 얘가 되게 재미가 없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점을 선택하는 방법은 좌표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제일 쉬운 거는 마우스를 가지고 자, 자, 마우스를 가지고 이 화면 안에 내가 마우스를 아무 데나 놓고 클릭해주면 여기 있는 점을 선택해주는 거예요. 이 점을. 그러니까 마우스로 선택해주는 게 일종의 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처음 점, 여기다. 그러니까 넥스트 포인트, 다음 점은 어디냐? 자, 여기다. 그러면 자, 내가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해줬어요. 두 개를. 그러니까 알아서 직선을 그려준 거예요. 이 직선을. 이게 직선을 그리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근데 얘는 아쉽게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마우스로 그냥 막 찍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임의의 모양은 그릴 수가 있는데 정확한 길이의 정확한 거리를 주는 어떤 정확한 형태의 모양을 그리고자 할 때는 마우스로는 못 그린다는 거예요. 대충 모양만 그리고자 할 때는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좌표란 걸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좌표란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상대좌표란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번째는 상대극좌표란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미리 제가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스냅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자, 선을 그리는 방법은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 볼 건데 자기가 제일 쓰기 편한 방법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저 중에서 꼭 뭐를 써라가 아니라 배우긴 다 배울 건데 그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절대좌표가 뭔지를 봐야 돼요. 절대좌표. 절대좌표를 이용한다는데 절대좌표가 뭔지를 알아야지 쓰죠. 절대좌표라는 것은 원점을 기준으로 좌표를
표현하는 게 절대좌표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 캐드를 떠나서 예전에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서 학교 다닐 때, 자, 처음 산수와 수학을 처음 배웠을 때로 돌아가 보면, 자, 그때 자, 이렇게 가로로 줄이 있고 세로로 줄이 있는 요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 종이가 있어요. 자, 그 종이를 보통 우리는 모는 종이 또는 방한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산수나 수학을 처음 배웠을 때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그 종이에다가 자, 가로로 선을 하나 수평선을 그리고 이 수평선과 만나는 수직으로 돼 있는 선을 하나 그리고 자, 가로로 돼 있는 선을 X라고 칭하고 세로로 돼 있는 선을 Y라고 칭하고 이 X와 Y가 만나서 생긴 요 가운데를 요거를 원점이라고 하고 자, 이 전체를 보통 우리는 수직선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다 뭔가를 이제 막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래서 자, 요 수직선에 있는 요 원점을 중심으로 좌표를 표현해 주는 게 절대좌표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를 기준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자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또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거예요. 지금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살면서 쓸 일 없잖아요. 누가 수직선을 해서 오른쪽이 어쩌고 뭐 좌측이 어쩌고 누가 그래요. 우리 살면서 쓰는 거는 오직 하나 덧셈 뺄셈 동계산만 잘하면 돼요. 나머지는 쓸 일 없어요. 단지 직업을 이런 쪽에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직도 해야 되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걸 쓸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옛날 기억을 끄집어내서 며칠 동안은 이걸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뭐 1, 2, 3, 4 해서 놓고 1, 2, 3, 4 해서 놓고 해서 여기가 뭐 4 곱하기 4,4다 5, 뭐다 이렇게 해서 좌표를 막 하고 여기다 또 이만큼 주고 이만큼 줘서 여기서 여기까지 두고 이렇게 해서 뭐 그림 그리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요게 좌표예요, 요게. X로 얼마, Y로 얼마가 요 좌표. 요거. 근데 얘는 항상 여기서부터 따져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원점을 기준으로 좌표를 표현하는 건데 자 얘는 자, 표기 방법은 X좌표를 써주고 콤마 Y좌표를 써주면 돼요. X좌표를 써주고 Y좌표를 써주면 돼요. 단순하게. 뭐 특별하게 표기 어렵게 할 건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자, line이라는 명령어에서 자, 포인트 좌표 초점을 어디로 할 거냐? X, Y라고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10, 난 10에서부터 좌표를 입력하고 싶다. 자, 여기다 입력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다 입력이 돼요. 자, 얘가 왜 그러냐면 자, CAD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어떤 특수한 기능이 추가됐는데 자, 이게 디폴트로 설정이 돼 있어서 그래요. 이게 처음 쓰시는 분들한테는 좀 불편해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훨씬 편한데 처음 쓰시는 분들한테는 좀 불편해요. 자, 난 이거 편하다. 이대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쓰셔도 되고요. 자, 나는 이거를 잠시 꺼두겠다. 자, 이제 끄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안 나오게 하는 방법. 그래서 자,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명령어 입력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화면에다 마우스를 두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요. 그럼 메뉴가 하나 떠요. 자, 맨 밑에 보면 아니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고 실수. 자, 이거 아니고 이 상태에서 자, ESC 눌러서 캔슬 하시고요. 다시 ESC 누르시고 자, 이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세요. 누르고 있으세요. 눌렀다 떼지 말고 누르고 있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메뉴가 뜨는데 아까랑 다른 메뉴가 뜨거든요. 자, 여기서 맨 밑에 보면 오스냅 세팅이라고 있어요. 자, 걔를 선택해 보면 새로운 창이 하나 떠요. 자, 여기서 여기 보면 다이나믹 인풋이라는 요 탭 메뉴가 있어요. 자, 다이나믹 인풋을 선택을 해주시면 요 탭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자, 이런 게 뜨는데 하나, 둘, 셋, 넷 체크되어 있는 걸 다 체크를 해제를 하세요. 요 네 개를. 자, 요 네 개를 다 해제를 하시면 아까 같은 건 안 떠요. 그럼 이제 옛날 방식으로 초기화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다시 라인 내가 10, 10에서부터 그리고 콤마 10에서부터 난 그리겠다. 엔터. 그러면 여기에 뭐가 선택이 됐죠? 여기에. 자, 여러분은 저 밑에 가서 뭐 이상한 데 선택이 될 거예요. 마우스 움직이면 마우스를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면 자, 마우스를 따라서 선이 하나 따라다니면서 뭐 저 밑에 가서 뭐가 있어요. 근데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X, Y 자, 만나는 점이 원점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캐드에서도 어딘가 원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뭔가 설정이 되는 거니까. 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원점이 있어요. 캐드에서도.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 상태에서 자, 마우스를 놓고 스크롤 가운데 버튼을 누르세요.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손바닥이 나와서 화면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조그만 화살표가 있어요. X, Y라는 거. 자, X 방향, Y 방향. 자, 여기가 원점이에요. 여기가 캐드가 설정해 놓은 원점이에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내가 좌표를 따져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 플러스, 좌측으로 가면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자, 여기서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스크롤을 마우스 스크롤을 자, 누르는 게 아니라 살살살살 돌려보세요. 살짝살짝. 그러면 화면이 커지고 또 반대로 돌리면 화면이 작아지고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 있어요. 살살 돌리시면. 그래서 자, 이렇게 놓고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점이 자, 여기서 10, 여기서 10간 요점이 10,11이에요. 자, 설정이 된 거예요. 요점이. 자, 여기서 내가 자, X 방향으로 30만큼 직선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자, 어딘가 선택이 되겠죠. 30만큼 직선을 그리면. 자, 요점의 좌표가 얼마일까요? 얼마를 줘야 될까? 30만큼 그리려면 얼마, 얼마를 주면 될까요? 얼마요? 40. 자, 불러보세요. 40, 40, 10, 10. 자, 얘는 자, 여기서 30을 그릴 거니까 자, 여기서부터 30이라고 해서 얘를 30,0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 거지만 요 점의 좌표는 원점 여기서부터 이만큼 간 거를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40,10 그래야지 30으로 그린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엔 위로 그럼 여기서 위로 내가 50만큼 직선을 그리고 싶다. 수직선을. 그럼 얼마를 주면 될까요? 요점의 좌표는 이번에는 얼마를 주면 될까요? 여기다. 자, 위로 그릴 거야. 60, 10여?
자, 요점의 좌표가 10,10이었고요. 아까 요점의 좌표는 얼마? 40,10이었어요. 60, 40? 아니면 40하고 60이요. 여기는 이거 아니고 40, 60 이렇게요. 자, 여기가 x가 이렇게 되고 y가 이렇게 돼요. 자,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게 조금 하나의 그 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자, 수평선을 그릴 경우에는 y좌표는 고정이에요. 똑같으니까. 수직선을 그릴 경우에는 x좌표는 고정이에요. 똑같으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 약간의 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직선을 그릴 거니까 x는 고정이에요. 그러면 40. y는 여기서 50만큼 늘어나니까. 자, 처음에 10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서 50이 늘어나면 자, 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얘는 40, 60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자,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직선을 그리고 싶다. 자, 직선을 그릴 때는 항상 따지는 게 x 먼저 y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직선은 x로 이만큼 갔다가 y로 이만큼 간 거예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자, 60, 30. 자, 요점의 좌표는 얼마? 자, 여기가 얼마였어요? 아까 40, 60이었어요. 요점의 좌표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는데 자, x 방향으로 60 갔다가 y 방향으로 30 간대요. 그럼 요점의 좌표는 얼마를 주면 될까요? 마이너스 20. 자, 마이너스 20, 30. 자, 여기서 좌측으로 가니까 자,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자, 여기서 0,0을 지나가니까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는 게 확실하죠. 근데 여기서 40을 갖다가 60을 가려면 20을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자, 여기서 밑으로 가니까 자, 여기서 밑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0보다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플러스 값이 돼야 되는데 자, 60에서 30만큼만 내려오니까 얘는 위치는 30이 되겠죠. 그래서 자, 얘는 얼마? 마이너스 20, 30.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지금 간단하게 몇 개를 해봤는데 자, 산수를 열심히 되게 해야 돼요. 근데 자, 우리가 지금 제가 하는 건 간단하게 수치를 작게 해서요. 뭐 10, 20, 30 정도로만. 근데 우리가 그리려는 그림들이 수치가 10, 20, 30이 아니라 자, 몇 메타가 될 수 있고 몇십 메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치가 뭐 100, 1000, 만, 10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길이라는 것은 항상 정수로만 되는 게 아니라 소수점의 길이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수점 두째짜리, 셋째짜리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정교한 치수를 한다면.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그거를 산수로 하려면 이제 머리에서 쥐가 나죠. 암산을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겠지만 저는 암산을 못해서 머리가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자, 수치가 커지거나 복잡해지면 힘들어요. 말 그대로. 계산기 갖다 놓고 해야 될 정도로 힘들어요. 자, 몇 개만 볼게요. 일단은 연습 삼아서.
자, 이런 거를 이제 그려보라고 제가 드리는 건데, 자, 여기는 지금 좌표가 다 있어요. 이 좌표대로 입력을 하시면 얘 모양이 그려져요. 자, 이거는 이제 그려보라고 제가 드린 거니까 요거는 그런데, 자, 얘네들은 이제 좌표가 없어요. 그럼 얘를 내가 계산을 해야 돼. 자, 요거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만약에 얘를 그린다. 자, 요걸 그린다라고 한다면, 자, 아예 처음부터 새로 키보했을 때, 자, 여기 보면 30, 30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제가 좌표를 써놓은 거거든요. 자, 여기서 라인 30, 30이다 주면은, 자, 이상하게 화면이 저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자, 선이 저기 화면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자, 얘를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면 자, 이렇게 돼요. 근데도 자, 여기서 그려져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그려야 돼요. 선을. 자, 20이야. 그러면 수평으로 20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 y는 고정이고 x만 늘어나는 거죠. 자, 단순하게 20이니까 더하면 되겠네. 그럼 얼마? 50, 30이 돼요. 자, 그래서 자, 난 뭘 그렸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지금. 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CAD 첫 번째 문제가 아니면 CAD 화면이 굉장히 커다랗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CAD 화면이. 그래서 자, 아주 작은 것들을 그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를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해보시면 보이고요. 자, 첫 번째는 자, 이렇게 보이고요. 아니면 아예 처음에 그리기 전에 자, 내가 CAD를 처음 실행했어. 자, 그리기 전에 여기서 제일 먼저 뭘 해주느냐? 라인 명령어 쓰기 전에 ZOOM 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줌. 자, 줌이란 것은 화면을 확대 축소해 주는 건데, 자, 차후에 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줌 이런 명령을 주고, 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all 맨 앞에 있는 거 ALL all 엔터를 한번 해줘요. 그러면 그렇게 화면에 큰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라인을 그리셔요. 여기서 30, 30. 그러면 자, 아까보다 훨씬 잘 보여요. 자, 선택된 부분이 여기가 되어 있죠. 아까는 저 밑에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놓고 그리시면 조금 더 크게 보고 그릴 수가 있어요. 내가 마우스 스크롤을 움직여서 확대하지 않더라도 크게 보고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같이 그려볼게요. 예. 50, 30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위로 20만큼 올라가는 거네요. 그럼 이번에는 x는 고정 50. 자, 위로 올라가니까 30에다 20 더하면 역시 50. 자, 여기서 자, 오른쪽으로 또 20만큼 늘어났어요. 그러면 자, 70, 50. 자, 이번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x는 안 변해. 네. 계속 빼고 이게 안으로 안 들어가고 선이 똑같은 거 자, 여기까지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내려가야 되잖아요. 자, 내려가는 거는 어떻게? 자, x는 그대로. 그러면 x 먼저 거가 70이었고요. 컴마 밑으로 내려가니까 줄어드니까 얼마가 줄어들어요? 20이 줄어드는 거 있죠? 그럼 얼마? 30. 이렇게 그려졌고요. 자, 여기서 다시 20만큼 가죠? 그럼 이 상태에서 x가 늘어나고
y가 그대로라고 했어요. 수평으로 갈 때는. 그럼 x는 얼마 늘어나요? 70에서 20 늘어가니까 자, 90이 될 것이고요. y는 그대로 가니까 30이 되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60이 올라간대요. 그러면 자, x는 그대로. 그럼 얼마? 90. y는 60이 늘어가니까 얼마? 9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이제 좌측으로 계속 가니까 x가 줄어들겠네요. x가 10만큼 줄어들으면 80, y는 그대로. 자, 밑으로. 자, y는 그대로 x가 줄어드니까 70, 80. 어? 자, 지금처럼 자, 70,90을 줘야 되는데 잘못 계산했다. 근데 자, 잘못 그려졌어요. 계산을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랬을 경우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자, 명령어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 자, 여기에 undo라는 기능이 있고 close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 undo라는 옵션을 쓰면 undo라는 이 옵션은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자, 실행한 명령 한 단계 취소해 주는 거예요. 언더 해주면 자, 방금 그린 거가 뭐냐면 요 점을 선택하는 거였거든요. 요 점 선택하는 거 취소해 버리니까 선이 안 그려진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취소하는 방법 이렇게 취소하셔도 되고요. 자, 하나 더 주의하실 거는 얘가 윈도우이기 때문에 이 지금 컴퓨터 환경이 윈도우 환경이기 때문에 컨트롤 Z를 눌러도 똑같은 기능이 되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컨트롤 Z를 누르시는 분들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막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취소가 돼요. 언도 할 때마다 한 단계 계속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확인을 하시면서 무조건 여러 번 누르지 마시고 컨트롤 Z를 눌러도 상관은 없지만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언도를 갖다 선택해도 되고 컨트롤 Z를 해도 되는데 자, 취소가 어디가 되는지를 보시면서 천천히 자, 지금 다시 그려야 되니까 빨리 그려야죠. 여기서 여기가 얼마냐? 34, 79, 여기가 50, 70, 70이고 20 가니까 90, 30이고 자, 위로 올라가는 게 90, 90이고 좌측으로 가는 게 자, 80, 90이고 자,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여기서 아까 여기서 잘못 갔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얼마? 자, x는 80 그대로고 y가 80을 가야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좌측으로 40만큼이니까 y는 그대로고 x가 줄어드니까 x가 40, 80. 자, 위로 올라가니까 위로는 얼마? 다시 늘어나니까 y가 늘어나요. x는 그대로 40, y는 90. 그리고 자, 좌측으로 다시 줄어들어요. 그러면 30, 90. 자, 여기까지 그렸어요. 여기까지 그렸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그려야 되죠. 자, 요 점의 좌표는 30, 3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30, 30을 입력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도 되고요. 자, 아니면은 또 하나. 자, 클로즈라는 게 있어요. 클로즈라는 기능이 있는데 클로즈는 뭐냐면 제일 마지막 점과 첫 점을 연결해서 선을 그려주면서 명령을 종료해요. 쉽게
닫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얘는 클로즈는 첫 점과 끝점을 연결해주고 명령어 종료해 주는 거. 그래서 자 클로즈 해주면 이렇게 종료가 되면서 닫혀져요. 그리기 명령이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에요. 쟤를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상관은 없는 거니까 자, 저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자, 나머지들 한번 그려보시면서 자, 안 되는 것들은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제 봐드릴 테니까. 자, 천천히 한 번씩 자, 하나 더 볼게요. 지금 이제 상대 좌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있는데 자, 조금 불편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좌표가 커지거나 뭐 하거나 하면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좀 불편해요. 솔직히 편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절대 좌표는 사용 빈도가 그리 높지는 않아요. 잘 안 쓰게 돼요. 자, 그럼 안 해도 되는 걸 왜 하느냐? 자, 안 할 수는 없는 게 어떠한 상황에서는 절대 좌표로만 그림을 그려야 되는 어떤 상황이 간혹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알아는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만 연습을 하고 그 뒤에는 아마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절대 좌표라는 거는. 그러니까 개념만 이해하시고 쓰는 방법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이걸 갖고 뭘 대단한 그림을 그릴 건 없어요. 대신 자 지금 절대좌표를 이용해서 뭔가를 그려봤는데 좀 불편하니까 그 다음에 그 불편함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상대좌표라는 걸 사용해요. 자, 상대좌표라는 것은 시작하는 점을 원점으로 가정을 하고 좌표를 표현해줘요. 그러니까 원점이다가 아니라 원점이라면 if예요. if. 그래서 자 얘는 표기 방법은 X좌표 써주고 Y좌표를 써주는데 자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얘하고 똑같아지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럼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 자 볼게요. 일단은 20,20 자, 20,20부터 시작을 한다. 자, 여기서 내가 X방향으로 100만큼 그릴 거예요. 100만큼 직선을 그릴 거예요. 그럼 요점의 좌표는 절대 좌표로 한다면 얼마 해줘야 돼요? 자, 120, 20을 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자, 요 점을 요 시작하는 점을 자, 여기를 원점이라고 가정을 해요. 즉 얘를 끝으로 당겨서 여기다 갖다 놨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자, 이 직선을 그릴 때는 자, 이 점의 좌표는 얼마가 돼? 100, 0이 돼요. 자, 여기가 0,0이니까. 근데 100,0은 자, 여기서부터 따졌을 때 여기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하고 중복이 되니까
자, 이렇게 해도 이게 안 그려지고 이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얘하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 자, 요 좌표 주고 요 앞에다가 자, 이런 표시를 해줘. 우리 요거 메일 쓰고 우리 맨날 쓰는 거 이메일 보내고 자, 어떤 홈페이지 접속할 때 쓰는 거 뭐 골뱅이라고 그러죠. 자, 원래 이름은 복잡한 이름이 있는데 그냥 골뱅이. 자, 캐드 사는 사람들끼리 골뱅이를 얘기하면 다 서로 의사소통이 돼요. 요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자, 얘는 요 앞에다가 골뱅이 표시를 해주고 X좌표, Y좌표 써주면 돼요. 자, 여기서 X방향으로 100만큼. 그럼 얼마? 골뱅이 100,0. 자, 위로 200만큼 그리겠다. 그럼 얼마? 골뱅이 0,200.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이쪽으로 X로 300만큼, Y로 50만큼 그리겠다. 즉, 자, 여기서 여기까지로 300만큼 가고, 자, 밑으로 50만큼 가겠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얼마? 자, 골뱅이 먼저 해주고, 무조건. 골뱅이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50. 이렇게 해주면 돼요. 골뱅이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50.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자, 얘는 먼저 그린 선의 좌표는 무시를 하고 좌표만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자,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치수가 크고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리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절대좌표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그림을 그릴 때 사용을 한다는 거. 자, 그래서 또 그런 걸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런 거 하나 같이 그려볼게요. 이 모양을 하나 같이 그려보죠. 자, 지금 200, 100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자, 그럼 여기서 라인 200, 100.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대요. 여기서부터. 자, X로 58이에요. 수평으로. 그럼 얼마? 여기는 골뱅이 58,0. 자, 여기서 위로 37이래요. 그러면 골뱅이 0,37. 자, 여기서 좌측으로 3이래요. 그러면 골뱅이 마이너스 3,0.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점에서 이렇게 내려갔어요. 얘는 X로 먼저 가고 거기에 Y로 간다고 그랬죠. 자, 23 가서 21 갔어요. 그럼 얘는 얼마? 골뱅이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1. 자, 밑으로 4만큼. X0, Y 마이너스 4. 좌측으로 6만큼. 자, X 마이너스 6, Y 0. 자, 위로 4만큼. 그러면 X0, Y 4. 그 다음에 자, 얘는 X로 23만큼 가고 Y로 21만큼 간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골뱅이 마이너스 23, 21. 왜 여기서 이렇게 많이 나갔지? 뭐 잘못 그렸다. 그죠? 뭘 잘못 그렸을까? 얘가 더 간,
더 갔는데? 뭐 어쨌든 뭔가를 잘못 그렸네 지금. 여기서 이만큼 더 가면 더 나가는데 여기까지. 뭘 잘못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잘못 그렸죠? 수치를. 자,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마이너스 21, 23이 뭐 요거 수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 대가 60이어야 되는 60이어야 되는 해보자. 여기가 수학적으로 20대 23, 6번. 잠깐만요. 23, 3, 26. 그럼 여기도 23에 20, 26. 26, 26 잠깐. 26에 26이면 51에 6을 더하면 23. 여기 3이니까 23. 26. 26. 그러면 2, 52. 6 더하면 58. 맞는데요? 왜 60이 넘어야 되죠? 처음에 50 하시는 그러니까 처음에 숫자를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다고요. 그래서 자, 숫자는 맞아요. 숫자는 맞는데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얘는 뭐 자, 전에 그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내가 그릴 것만 신경 쓰면 되니까 좌표가 복잡하건 뭐 소수점 두째짜리건 셋째짜리건 아무 상관없이 그리기가 좀 더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좌표보단 상대좌표를 더 많이 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내일 하게 된 상대 극좌표를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자, 요거 차근차근히 상대좌표로 되어 있는 것들 한 번씩들 그려보세요. 자, 그리시면서 안 되는 것들은 얘기하시고요.